72번 한번 보셔요. 을은 갑소의 주택을 보증금 1억 원에 임차했다. 다음 문제 오는 것은 그렇게 되어 있죠. 그거 보면 1번 을은 갑이 보증금을 반환할 때까지 그 건물에 대해서 유치권을 행사할 수는 없으나 뭘 행사할 수 있다? 동시행 앙벽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랬죠. 이러면 보증금이죠. 이런 보증금에 대해서 보증금과 권리금은 유치권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걸 지금 얘기하죠. 그 다음에 2번은요. 임대차가 해지된 후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건물을 점유한다. 해지가 되는데 정당한 이유 없이, 그러면 항변권이 없이 이 말이죠. 그럼 그 물건을 점유하죠. 그럼 적법이다 불법이다? 불법이죠. 그럼 불법으로 건물에 비용을 지출했죠. 비용 지출 청구할 수 있어 없어? 불법이면 청구할 수는 있다. 하지만 뭐가 안 된다? 유치권이 안 된다 이 말이죠. 우리가 비용은요 선이 악의를 불문하고 청구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다? 악의여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뭐가 안 된다? 유치권이 안 된다 이 말이죠. 3번 을이 임대차 종료 시에 주택을 원상 복구하기로 약정을 했죠. 그런데 이는 원상 복구하기로 약정 줄거 봐. 여기서 뭐를 포기한 것이다? 비용 포기죠. 비용 포기. 이는 강행법규에 위반한 약정 오임으로 틀렸죠. 강행법규에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죠. 그래서 임의규정이죠. 비용은 포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4번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이 되죠. 갑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다. 통고할 수 있다. 그래서 묵시적으로 갱신이 되죠.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갑은 언제든지 해지를 통고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뭐가 문제가 되면 이게 여러분요 민법하고 주택, 여기 지금 뭐라고 되냐면 건물이 보면 주택을 그랬죠. 주택을. 이게 문제란 말이죠. 우리가 주택 같은 경우는 뭐가 우선하죠? 주택임차 보호법이 우선하죠. 그럼 우리가 보면 민법에서는요, 민법은 일반법이고, 그러면 주택임차 보호법이 특별법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주택에 관해서는 주택임차 보호법이 먼저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법정이 갱신되면 전속기한을 몇 년으로 본다? 2년으로 보죠. 누구만 해지를 청구한다? 임차인만. 이게서 이게 틀린 거예요. 상당히 어려운 질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요, 만약에 민법이 그냥 임대차다 이게 말, 민법이 임대차다. 그럼 민법 임대차면은 부동산의 경우는 누구든지 청구할 수 있죠. 그러면 임대인이 통과하면 몇 개월? 6개월. 임차인이 통과하면 1개월이잖아요. 그런데 이거 지금 이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했다 이 말은 주택임대차에서 2년으로 본다 이 말이죠. 주택이니까. 그럼 주택임차 보호법이 먼저 적용돼. 민법 임대차란 말이 지금 없잖아요. 지금 앞에가. 알죠? 민법이다 이 말이 없잖아요. 그러면 주택은 무조건 주택임차 보호법이 먼저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그래서 언제든지 해지 통과할 수 있다. 그럼 돼? 안 돼? 안 돼. 누구만 통과한다? 을만 통과할 수 있다. 누구만요? 임차인만 이란 말이죠. 몇 개월 있다가? 3개월 있다가 이렇게요. 5번요. 갑으로부터 소유권을 양도받은 병의 인도 청구에 대해서 을은 갑의 배신행위로 인한 채무 불행을 이유로 손해배상 채권을 가지고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봐봐요. 갑으로부터 소유권을 양도받은 병의 인도 청구에 대해서 을은 갑의 배신행위 주고 봐. 갑이 누구죠? 임대인이죠. 사람에 대한 것. 우리가 유치권이라는 게 뭐예요? 물건이나 유가, 증권으로부터죠. 그런데 이거는 임대인에 대한 손해배상이죠. 사람에 관한 것이죠. 이것은 유치권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갑의 배신행위로 인한 채무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이죠. 그래서 임대인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이죠. 사람에 관한 것이죠. 유치권이 안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유치권은 뭐가 돼야 돼요? 물건이나 유가, 증권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행사할 수 없다. 정답 1번이요. 상당히 까다로운 문제예요. 알겠죠? 73번 옳은 것은요. 1번 임차인이 통상 생길 수 있는 파손의 수선 등 소규모 수선 의무를 부담한다는 특약은 효력이 있어 없어? 있다. 대규모는 안 되죠. 2번은요. 임차인의 비용상환 청구는 임대인에게 반환 후 몇 개월이다? 6개월. 이때 비용은 필요비하고 유익비가 다 들어가 있죠. 그런데 특히 필요비는요. 지출 즉시 청구할 수도 있다. 3번은요. 토지 임대차에서 임차인 소유 건물이 임대인이 임대한 토지 외에 임차인 또는 제3자 소유 토지 외에 걸쳐서 걸릴 때 있죠? 이런 경우는 지상물 매수가 된다 안 된다? 전부에 대해서 안 된다. 전부에 대해서 안 된다. 알겠죠? 뭐에 된다? 그래서 그게 구분 소유의 객체가 되는 부분에만 구분 소유의 객체가 되는 부분에 하나요. 구분 소유의 객체가 되는 부분에 하나여 인정된다 이런 말이죠. 자 그러면 4번은요. 4번은 임차인이 지출한 필요비는 계약이 종료한 때부터 비로소 뭐를 청구한다? 상환 청구를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돼 있나요? 그렇죠. 필요비는 지출 즉시 청구하죠. 다음 5번은요. 임차인은 보증금의 존재를 이유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며 그렇게 돼 있나요?
임차인은요, 보증금의 존재를 이유로 차임의 책임을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차임 연체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을 뭐한다? 부담한다. 이것은 뭐다? 서에 붙고 임대인의 권리이지 의무가 아니다 이 말이죠. 임대인의 권리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칙적으로 이것도 뭐냐면 5번 같은 경우는 지금 딱 말을 딱 보면 이건 뭘 그냥 임대차 전속중을 얘기하죠. 전속중 알겠죠? 그러니까 전속중에는 임차인은 아무런 권리가 없죠. 임대인의 권리이다. 정답 2번이다. 74번은요. 갑은 자기 소유 엑소주택을 을에게 임대하여 인도했다.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1번요. 을이 주민등록을 엑스주택으로 옮긴 다음날 병이 그 주택을 매수했다. 그러면요. 엑스주택으로 옮긴 다음날 병이 주택을 매수했다. 그건 무슨 말이냐 봐봐. 지금 갑의 건물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을이요. 을이 2월 1일 임대차가 체결했단 말이에요. 전입신고를 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전입신고를 해서 2월 1일이면 언제부터 대항력이 있다? 2월 2일 0시부터. 그런데 갑은 이것을 병한테 팔고요. 병은 언제 등기했다? 2월 2일 날 등기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2월 2일 0시하고 여기는 몇 시죠? 9시죠. 누가 더 빨라? 임차인이 더 빨리죠. 임차인이. 알겠죠? 취득했다면 임대차 관계 전속 중에는 을에 대하여 주택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은 무슨 말이다? 임차인이 대항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2번 을이 상속권자 없이 사망했다. 을이요. 상속권자 없이 사망했다. 그 다음에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은 임차인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만다 승계한다. 3번 을이 연속하지 않는 2달분의 차임을 연체하죠. 뭐 할 수 있다? 해지할 수 있다. 그러면서 상가는 3기 이렇게. 4번 갑과 을 사이의 임대차 계약 체결 전에 설정된 임대차 계약 체결 전에 설정된 병의 저당권이 실행이 됐다. 병의 저당권. 그럼 어떻게 돼요? 을은 소액 보증금을 제외하고는 병보다 우선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소액은 뭐죠? 최우선이죠. 그것을 빼고는 우선할 수 없다. 5번 을이 주민등록을 X주택으로 옮긴 다음날 그럼 병이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했다. 을은 임대차 관계가 종료한 후에 보증금 반환을 을 또는 갑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나요? 여러분 봐봐. 여기 지금 을하게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병을 이렇게 갔잖아요. 원칙적으로 누구한테 청구한다? 병에게. 이게 원칙이야 원칙. 병에게 청구하고 만약에 을이요 상당한 기간 안에 뭐라면 이 일을 제기하면 누구한테? 갑에게 청구할 수 있다. 원칙은 누구한테? 병에게. 이 일을 제기하면 누구한테? 갑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이런 무슨 말인지 알겠죠? 뭐라면 이 일을 제기하면 이런 말이죠. 그것은 갑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누구한테 한다? 병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래야죠. 알겠죠? 자 75번은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 틀렸죠. 75번 틀린 것은요. 갑소유 주택을 을이 임차하면서 전속기간을 몇 년으로 했다? 1년. 그러면 임차인은 몇 년을 주장할 수 있다? 2년을 주장할 수 있다. 2번은요. 갑이 을에게 대여한 대금 금전 채권을 변제받지 못하자 이를 임대차 보증금으로 전환했다. 그럼 무슨 말이죠? 기존 채권을 보증금으로 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소유 아파트에 대해서 임대차를 체결하고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쳤다. 임대차 계약을 통정허위 표시로 볼 수 없는 한 갑의 임차권은 제3자에 대해서 뭐가 있다? 대항력이 있다. 3번은요. 주민등록이 직권 말소가 됐다. 그럼 직권 말소, 그럼 어떻게 되나? 대항력이 없어지죠. 그런데 임차인 갑이 주민등록법 소중의 이 절차에 의해서 두 번째 줄 회복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절차에 의해서 회복했으면 종전의 대항력이 그대로 유지됐는데 이 절차에 의하지 않고 회복이 됐죠. 알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직권 말소 후 재등록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이에 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 즉 근저당권자한테 임차권으로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4번 임차인 갑이 임대인의 승낙을 받아 을에게 임대주택을 적법하게 뭐랬다? 전대를 했다. 갑이 임대주택에 거주하지 않고 자신의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더라도 줄과 전차인 을이 주택을 인도받아 주민등록을 하면은 누구한테 대항력이 생긴다? 갑에게. 임차인 갑에게. 간접점유자죠? 대항력을 갖는다. 맞죠? 5번 임차인 갑이 임대인의 승낙을 받아 을에게 임대주택을 적법하게 전대를 했어. 전차인 을이 주택을 인도받아 을의 이름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갑의 이름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을은 제3자에 대해서 대항력을 갖는다. OX, X. 여기 한번 봐봐. 임차인 갑이죠. 임차인 갑이 임대인의 승낙을 받아서 을에게 임대주택을 뭐랬다? 전대했죠. 그러면 전차인 을이
주택을 인도받고 전차인 을의 이름으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지. 그러면 이것은 누구의 것으로 본다? 임차인 갑의 것으로 본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갑의 이름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 제3자에 대해서 대학을 갖는다. X란 말이죠. 알겠죠? 누가요? 임차인, 임대차 있으면 임차인이 갑이고 전차인이 병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전차인 을이에요? 을이죠. 을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을의 이름으로 전입신고하고 을의 이름으로 인도를 받아야 돼. 그러면 누구한테 그것이 생긴다? 임차인 갑에게 생긴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5번이 틀렸어요. 상가 10조죠. 계약갱신 요구권이죠. 1번. 임차인이 몇 기다? 3기. 3기를 연체한다.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있다. 2번. 상가 건물의 공유자인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는 행위는 공유물의 무슨 행위다? 관리행위다. 무슨 행위? 관리행위이므로 공유 지분의 뭐로서? 과반수. 공유 지분의 과반수로서 뭐를 해야 돼? 결정을 해야 돼. 공유 지분의 과반수 이렇게. 그러니까 임대차에 관한 모든 것은 과반수로 한다 이 말이죠. 3번은요. 건물이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죠.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나 재건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에 대하여 임대인이 뭐 할 수 없다?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되어 있나요? 지금 보면 다른 법령에서 철거나 재건축이 이루어지죠. 그러면 뭐 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있다. 알겠죠? 그 다음에 4번.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계약 만료 6개월에서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뭐하지 못한다? 거절하지 못한다. 그 다음에 임차한 건물의 전부나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못하죠.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왜?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니까. 알겠죠? 정답은 3번이다. 자, 77번은요. 조세포탈 이렇게 됐죠? 강제편 면탈 기타 법령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 없이 거기 적어봐. 이렇게 목적 없이 이게죠? 이게 바로 8조예요. 목적 없이 명의신탁을 하죠? 그러면서 여기다가 명의신탁 약정 유효 플러스 물권 변동 유효 이렇게. 명의신탁 약정도 유효이고 물권 변동도 유효이다 이 말이죠. 알겠죠? 이건 세 가지. 뭐가 있다? 부부간, 종중, 종교단체 이렇게 세 가지. 1번 을이 병에게 부동산을 뭘 했다? 처분했다. 을이 병에게 부동산을 처분했어요. 수탁자가요. 알겠죠? 수탁 처분하면 병이 누구이면 악이면 소유권 취득 못한다. 틀렸죠? 제3자는 뭐를 분문하고? 선악을 분문하고 소유권 취득해. 2번 제3자가 목적으로 불법 점유하죠. 그러면 제3자가 불법 점유 그러면 항상 뭐를 기준으로 한다? 등기부를 기준으로 해. 누가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다? 수탁자 을이다. 따라서 갑은 소유권에 의해서 직접 청구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어떻게 한다? 을을 대위해서 청구. 3번 을 명의 등기가 원인 없이 병에게 이전이 됐죠. 그럼 그럼 어떻게 되죠? 병이 이전했죠. 그러면 우리가요 을하고 병하고 사이에서는 누가 소유자다? 을이 소유자다. 을. 그러니까요 갑은 직접 병에게 진정 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된다 안 된다? 안 돼. 누가 해야 돼? 을이 해야지. 을. 우리가 갑하고 을 사이에서는 누가 소유자다? 갑. 을하고 병 사이에서는 누가 소유자다? 을이란 말이죠. 알겠죠? 4번 갑의 일반 채권자 병이 갑을 대하여 명의신탁을 해지하죠. 왜? 명의신탁의 유효이가 해지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요 갑은 을 명의의 등기를 말 수 있다? 말소를 청구할 수. 왜요? 갑하고 을 사이에서는 여전히 누가 소유자다? 갑이 소유자니까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을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5번 갑이 명의신탁을 해지하면 당연히 소유권이 갑에게 복귀하므로 명의가 회복되기 전에 을이 병에게 부동산을 처분하죠. 일단 부동산을 처분하면은 어떻게 된다? 누가? 병은 무조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갑은 병에게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알겠죠? 없다. 회복하기 전까지 이렇게. 정답 몇 번이다? 4번. 자요 78번 보세요. 부동산 실명법이죠. 자 1번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받은 경우 여기까지. 물권을 이전받은 경우 부동산 양도담보. 알겠죠? 그 다음에 또 써 거기다가 가등기 담보. 부동산 양도담보나 가등기 담보나 그 다음에 신탁법상 신탁이라든가 상호 명의신탁 있죠? 알겠죠? 이런 경우는 명의신탁에 해당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명의신탁에 포함되지 않는다. 4개죠? 지금 여기 있는 것은 뭐란다? 부동산 양도담보죠? 또 뭐가 있다? 가등기 담보.
신탁법상 신탁재산 사실을 등기한 경우죠. 그냥 신탁법상 신탁 이렇게 알면 되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 상호 명신탁 이렇게 4가지. 2번 명상약정의 무효와 물권 변동의 무효는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없다. 이때 제3자를 뭐를 보면 한다? 선악을 보면 한다. 2번 틀렸죠. 3번 3자간 계약 명의상이죠. 3자간 계약 명의상의 경우 매도인이 명의신탁 사실을 알았다. 그럼 물권 변동은 뭐가 된다? 무효. 알죠? 그럼 수탁자는 소유자가 아니다 이 말이죠. 옆줄 긋고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복귀.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복귀하게 된다. 그 다음에 4번 또 나왔죠? 종중이 그 소유 부동산을 종중 이의자의 명의로 등기하였더라도 조세 포탈 항체 비만탈 법령상 잔해 해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명상 약정에 따른 물권 변동은 효력이 있다 없다? 있다. 명상 유효, 물권 변동 유효 이렇게. 이런 명의수탁자가 돼요. 명의수탁자. 적어서 타주점이요. 명의수탁자는 타주점인데 명상 약정에 의해서 실권리자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 물권이 뭐죠? 소유권이죠. 소유권을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 이렇게. 79번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보면 1번 78번의 정답 몇 번이죠? 2번이에요. 79번의 집합건물이죠. 1번 일동의 건물에서 구분된 각 부분이 구조상 이용상 뭐가 있고 독립성 구분 소유를 설정하려는 소유자의 무슨 의사? 주관적 의사만 있으면 구분 행위가 없다고 하더라도 독립된 구분 소유권이 인정된다. OX, X죠. 그래서 우리는 구분 행위라는 우리가 뭐죠? 일단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죠? 구분 행위를 해야 되죠. 구분. 그래서 뭘 한다? 1층하고 2층을 따로따로 소유권을 보려고 하는 그래서 구분해야 되죠. 그러고 나서 뭐가 한다? 원래는 등기를 해야 되는데 아파트라든가 연립 같은 경우는 등기가 없다고 할지라도 그 다음에 뭐 등록이 없다고 할지라도 구분 소유를 인정할 수 있죠. 이런 것은 어떻게 한다? 우선 주관적으로 그런 말이 안 되죠. 주관적 의사만 있으면 이게 아니죠. 알겠죠? 뭐를 해야 돼요? 구분 설정 의사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 원래는 지금 이거 있을 때는 지금 최종적으로 우리가요 등기가 이때요 지금 15일 때는 우리가 판례가 전체적으로 나오지 않는 것이에요. 언제 판례가 나왔냐면 이렇게요. 판례가 나온 것이 이게 2000 몇 년이죠? 얼마 안 돼요. 이렇게 갑이 있고 이렇게 건물이 이렇게 있죠. 이것이 이제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죠. 구조상 그다음에 이용상 뭐가 있어야 돼요? 독립성이 있어야 되죠. 독립성이 있어야 되고 여기 뭐가 있어요? 구분 소유 의사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라 한다? 여기서 등기를 해야 돼요. 원래는 이렇게 등기를 해야 되죠. 그런데 아파트 경우는 등기가 없다고 할지라도 구분 소유권이 성립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분 소유 의사는 뭐라고 했죠? 구분행위가 객관적으로 표시되면 된다 이 말이죠. 어떻게 해요, 여러분요? 우리가 아파트 분양계약을 통해서 내가 이 아파트를 구분 소유로 하겠다. 이것이 객관적으로 드러나면은 구분행위는 성립한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것을 구분 소유 의사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건 다시 한번 보면 거기 보면 뭐라 나왔죠? 1번 일도의 건물에서 구분된 각 구분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고 구분 소유를 설정하려는 소유자의 주관적 의사만 있으면 구분 행위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건 안 되죠. 뭐가 있어야 돼요? 구분 소유 의사가 있어야 돼. 이 구분 소유 의사는 어떻게 한다? 그것이 객관적으로 표시만 되면 된다. 어떻게 객관적으로 표시가 된다? 어떻게 표시가 돼요? 분양 계약을 통해서 또는요 아파트에서 건축허가 우리가 건축허가를 할 때 처음부터 나는 이 아파트를 뭐로 하겠다? 분양을 목적으로 하겠다. 이런 것들이 객관적으로 드러나기만 하면은 우리는 그것을 구분 소유 의사가 있다고 보고 그 다음에 건축물 대장에 등록하거나 그 다음에 등기부에 등기가 없다고 하더라도 구분 소유로 말 수 있다. 인정할 수 있다. 이것은 이제 최근에 나온 판례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 2번은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을 건축된 부분을 주거용으로 개조하여 이를 매도했다. 이러면 공용 부분과 전유 부분은 어떻게 하냐 써요. 뭐랬냐면 공용 부분과 전유 부분은 건축물 대장에 등록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 건축물 대장에 등록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 그러니까요 건축물 대장에 예를 들어서 만들 때 등록을 할 때 전유 부분이면 전유 부분이 되고 공용 부분이면 공용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후에 공용 부분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후에 공용 부분을 전유 부분으로 만들었다 할지라도 전유 부분으로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개조해가지고 무조건 주거를 사용했다 하더라도 구분 소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 옆줄 긋고
공용 부분 변경 절차를 밟아야. 공용 부분의 변경, 공용 부분 변경 절차를 밟아야 가로 열고 닫고 4분의 3 이상 동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돼. 여러분요, 3번을 보면 뭐라 나왔죠? 공용 부분에 대한 지분이죠. 지분은 구분 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도 전유 부분과 분리해서 처분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우리가 전체 아파트가 만약에 30평이다. 그럼 공용 부분은 6평이고 그 다음에 전유 부분은 4평이죠. 별도로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이렇게. 3번 맞죠? 4번은 관리단이죠. 관리단은 뭐라 한다? 입주자 대표 회의를 관리단이라고 그래. 관리단은 구분 소유 관계가 성립받은 건물이 있는 경우 구분 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성립받은 단체다. 알겠죠? 조합적 성격 틀렸어. 관리단은 권리 능력 없는 사단,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의 형태를 띠고 있어. 자, 5번 전 입주자의 체납 관리비를 양수인에게 승계하도록 규정하는 아파트 관리규약은 그것은 그 집합 건물을 공동으로 관리하여야 하는 전체 권리의 이익에 합참으로 유효하다 이렇게 되어 있나요? 이러면요, 전 입주자 체납 관리비를 양수인에게 승계하기도 하는 아파트 관리규약이죠. 그러면 전 입주자 체납 관리비 줄거 봐. 여기는 3가지가 있죠. 첫 번째 전유 부분 X. 전유 부분의 체납 관리비 안 돼. 연체료 안 돼. 연체료 안 돼. 옆줄 긋고 뭐만 된다? 공용 부분의 체납 관리비만 인정. 공용 부분의 체납 관리비는 승계가 되지만 전유 부분의 체납 관리비하고 연체료는 승계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단 말이죠. 뭐만 된다? 공용 부분의 체납 관리비만 된다. 그래서 전 입주자의 체납 관리비를 양수인에게 승계하도록 하는 아파트 관리 규약은 그것은 유효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냐? 전유 부분이냐? 공용 부분이냐? 연체료까지 포함하냐는 이것에 따라 달라진다 이 말이죠. 정답 몇 번이다? 3번이다 이렇게. 마지막 80번은요. 1번 가등기의 주된 목적이 줄거 공사대금 채권의 확보, 그 다음에 바로 옆에 대여금 채권의 확보는 부족해. 대여금 공사대금 채권 확보 그러면 가담법이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써 공사대금 채권에다가 위에 매매대금 채권. 2번 채권자 아닌 제3자 명의로 가등기라는 데 대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자 사이 합의가 있다.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자 합의. 우리는 이거요. 제3자 간 합의에서 제3자를 뭘 한다? 제3자를 뭘 한다? 가등기권자를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돼? 합의가 있어야 된다. 제3자 명의의 가등기는 유효이다. 이렇게. 3번 양도담보권이 매매대금 채권의 담보. 매매대금 채권. 매매대금 채권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뭐 해야 돼? 대여금 채권이 돼야 돼요. 대여금 채권. 그 다음에 4번은요. 채권자가 나름대로 평가한 청산권, 나름대로 주관적 평가죠. 객관적인 평가에게 미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담보권 실행을 위한 통지는 효력이 있다 없다? 있다. 있다. 그 다음 5번은요. 가등기 담보권의 사적 실행에 있어서 채권자가 청산금의 지급 이전에 본등기 이전과 담보 목적물을 인도받는 것을 내용하는 처분 청산액의 담보권 실행은 허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첫 번째 줄 가운데요. 청산금 지급 이전에 본등기 이전. 청산금 지급 이전. 그러면 돼 안 돼? 안 된다. 반드시 뭐 해야 돼? 청산금 통지하고 2개월이 지난 후 청산금을 지급하고 본등기를 해야 돼. 청산금을 지급하기 전에 본등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무슨 규정 위반이다? 강행 규정 위반이다 이 말이죠. 무슨 규정 위반? 강행 규정을 위반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요. 뭐 15회 부분이고요. 아마 여러분요 봐봐. 여러분 보면 그 어디를 가서 보면 되냐면 거기 여러분 우리 합격닷컴 있죠? 합격닷컴이요. 거기 어디 가시면 되냐면 합격닷컴 가입해서 이런 무료 강의실이라고 돼 있나요? 무료? 혹시 무료 강의라고 돼 있을까? 무료 강의실. 이 무료 강의실 되면 가면은 지금 이거 지금 15회잖아요. 15회부터 그다음에 15회 추가, 15회 추가, 그다음에 16회, 17회 해가지고 27회까지 이미 강의가 올라가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렇게 올라가 있고요. 지금 여러분요, 지금 18회부터요, 27회까지요, 10년분이잖아요. 10년분은 일단 뭐라냐면 40문제씩 이렇게 있잖아요. 40문제씩 해가지고 해설이죠, 해설. 해설을 지금 해가지고 만들어놨는데 문제가 뭐냐면 해설까지 여러분 복사를 하면 양이 너무 많아요. 무슨지 알겠죠? 10년분도 많은데요. 해설까지 하려면 너무 많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 여기 보면
여기 있는 자료를 뽑아서 봐도 되고 학원에서 뽑아줄 거예요. 뽑는데요. 해설은 할 수가 없어요. 해설은. 알겠죠? 해설은 여러분 어디죠? 뭐 카페에 올리든지 어떻게 해놓으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스마트폰으로 내려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만약 그렇지 않으면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너무 양이 많아가지고요. 알겠죠?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요, 지금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는 거, 그걸 여러분 다운받지 마시고, 알겠죠? 제가 따로 이렇게 전체 이렇게 해가지고 순서대로 맞춰놓은 거 있단 말이죠. 다시요. 알겠죠? 그리고 강의는 이거 들어도 관계없어요. 알겠죠? 그런데 해놓은 거 있으니까 그거에다가요, 맞춰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것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해설은 다 돼 있는데, 굳이 여러분요, 해설까지 볼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냐면, 학계론하고 이렇게 보시고, 보면 되고요. 나머지 것들은 그러면 학계론은요, 다른 선생님 문제 한 4회분이 있으니까 보고요. 또 민법은요, 또 고압 선생님도 있고 그러니까 문제를 한 4회 정도 이렇게 달라게 해가지고 다시 모의고사를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슨 아시겠죠? 그래서 자꾸 시험을 보는 것이요, 가장 좋아 보여요. 알겠죠? 오늘 일단 여러분요, 여기요, 지문 강의 좀 하려고 했더니 시간이요, 다시 해도 어차피 다 못 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문 강의 여러분 혹시 제가 일단 인성 타고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